나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딸 집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 놓인 아이들 신발, 흐트러진 우산, 그리고 부엌에서 풍겨오는 미묘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엄마 왔다. 대답은 없었다. 딸은 회사에 간다고 했고 사위는 출근이 늦다 했으니 집엔 아무도 없을 터였다. 나는 늘 그렇듯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내 집은 아닌데 내가 치워야 할 집이라는 묘한 의무감이었다. 싱크대 위엔 그릇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예전엔 손으로 설거지하던 집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반짝이는 기계 하나가 들어와 있었다. 식기세척기. 딸은 말했다. 엄마, 그거 열어보지 마. 내가 할게.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기계가 뭐라고, 왜 열어보지 말라는 건지. 나는 그저 밥 먹고 난 그릇을 정리하려는 노인일 뿐이었다.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다. 그저 손잡이를 잡고 살짝 당겼을 뿐이다. 그 순간이었다. 철컥. 문이 아래로 내려가자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접시와 컵, 숟가락이어야 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그릇이 아니었다. 내가 알던 가정의 모습도 아니었다. 차갑고 낯선 것들, 설명할 수 없는 형태들,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 속이 뒤집히듯 울렁거렸다. 나는 뒤로 물러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니? 그때였다. 내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딸이 서 있었다. 출근한 줄 알았던 딸. 분명 아침에 나가겠다던 딸. 그 딸이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식기세척기 안에 그것보다도 딸의 얼굴이 더 무서웠다. 놀람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 얼굴엔 이미 들켰다는 사람의 체념이 있었다. 엄마 그거 보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거렸다. 딸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하면 나는 다시는 이 집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겠구나. 나는 일어났다. 식기세척기 문도 닫지 못한 채,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슬리퍼도 운동화도 아닌 그저 맨발로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뒤에서 딸이 말했다. 엄마, 잠깐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리고 딸 역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식기세척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문은 한번 열어버리면 다시는 예전처럼 닫히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딸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발바닥에 남은 차가운 감각이 그 모든 걸 부정하지 못하게 했다. 분명히 봤다. 그리고 분명히 그건 평범한 가정집 부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서야 손이 떨린다는 걸 알았다. 컵에 물을 따라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본 걸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지만 나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버린 사람이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식기세척기 문이 열리고 그 안의 광경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딸의 얼굴.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던 딸을 업고 새벽 응급실을 뛰어다니던 기억이 스쳤다. 그 아이가 언제부터 나에게
그런 얼굴을 짓게 되었을까?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딸이 말을 이었다. 엄마가 오실 줄 몰랐어. 그리고 그건 그냥 오해야. 오해. 그 단어 하나로 내가 본 모든 것이 지워질 수 있다면 좋았을 것이다. 엄마, 요즘 이상한 뉴스 많잖아. 엄마도 괜히 그런 쪽으로 생각한 거야.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게 뭐냐? 수화기 너머에서 딸의 숨이 한 박자 늦게 들렸다. 설명하기 어려워.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감춰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날 이후 딸은 나를 집으로 부르지 않았다. 손주를 봐달라는 말도 없었고 반찬을 해달라는 부탁도 없었다. 대신 가끔 안부 전화만 왔다. 엄마 건강은 어때? 약은 잘 챙겨 드셔? 마치 거리만 유지하면 괜찮다는 듯한 말투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딸은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걸. 사람은 두려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입을 막는 일이니까. 며칠 뒤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옛 이웃을 만났다. 아이고, 요즘 딸네 집엔 안 가시나 봐요? 나는 웃으며 넘기려다 그만 말문이 트이고 말았다. 사람이 자기 자식 집에서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말에 이웃 할머니가 잠시 나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집에 기계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 집안에서 별짓 다 해요. 겉으로만 멀쩡하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도망친 게 맞았을까? 아니면 너무 빨리 눈을 돌린 걸까? 그날 밤 나는 딸 집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다. 딸은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곧 아직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다시 가보기로. 이번엔 몰래가 아니라 확인하러. 노인은 약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살아온 시간이 길다는 건 위험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식기세척기 문을 다시 열게 될지 아니면 딸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게 될지. 그날 밤 나는 가방에 신발을 하나 더 넣었다. 다시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도 이번엔 끝까지 보겠다고 마음먹었다. 딸 집에 다시 가는 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다. 이상하리만치 밝은 햇살이 내 마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섰다. 사람이 적은 시간, 괜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다. 가방 속에는 실내화 한 켤레, 휴대전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수첩 하나를 넣어두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에 땀이 찼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딸 집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였다. 문을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나는 한 번 돌아섰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철컥.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다. 사람이 없는 집 특유의 공기 정체된 냄새. 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엌이었다. 그런데 식기세척기가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것은 낯선 수납장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맞아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없다고?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있었다.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드러났던 그 기계가 나는 수납장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냄비와 프라이팬, 멀쩡한 주방용품들만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서늘해졌다. 없애버린 거구나. 사람은 숨기고 싶은 것이 들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한다. 더 완벽하게 숨기거나 아예 없던 것처럼 만들어버리거나. 딸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나는 집안을 더 둘러봤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너무나도 정상적인 집.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나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뭘 숨기고 있든 엄마는 이미 봤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엄마. 딸의 목소리였다. 딸은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올 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다. 역시 오셨네. 나는 물었다. 식기세척기 어디 갔니? 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부엌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다. 엄마가 보면 안 될 걸 봤잖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딸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 세대는 이해 못해. 그 한마디가 나를 더 화나게 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사람으로서. 엄마. 딸이 내 말을 끊었다. 엄마는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돼? 그 말 속에는 부탁과 위협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딸이 무서운 이유는 그 기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걸. 너 그거 계속할 거니? 딸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부정은 아니라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엄마는 다 적어놨어. 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엄마, 그거 협박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기록이야.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엄마는 도망치듯 나갔던 그날부터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려고 왔다.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 집에서 나가줘. 그 말은 예의 있는 부탁처럼 들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선택하라는 뜻이었다. 딸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로 남을 것인지. 나는 신발을 신었다. 이번엔 제대로.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딸을 돌아봤다. 엄마는 내 편이야. 딸의 얼굴이 잠시 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사람의 선을 넘으면 그땐 엄마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움직일 거다. 문을 닫고 나서도 딸의 숨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경찰서 번호를 전화기에 저장했다. 며칠 동안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나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말 한마디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니,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숨을 삼키듯 말끝이 자꾸 흔들렸다. 너 누구니? 나 민서야. 손주였다. 딸아이의 딸.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아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이 특유의 망설임. 어른이 시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말해야겠다는 그 불안한 침묵. 할머니, 그 기계 있잖아. 나는 숨을 멈췄다. 부엌에 있던 거요. 엄마가 없애버린 거. 손주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계속 말했다. 그거 접시 씻는 거 아니야. 나는 아이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민서야, 할머니는 지금 거짓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진짜만 말해. 아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밤에요. 엄마가 그거 돌리면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 울리는 소리요.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식기세척기에서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엄마가 항상 말해요. 뭐라고?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할머니도 나도. 아이의 숨이 가빠졌다. 한 번은요. 내가 살짝 봤는데 엄마가 나를 되게 무섭게 봤어요. 아이에게서 울음이 터졌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이에게 더 말하게 하는 건 폭력이나 다름없었다. 민서야, 할머니 말 잘 들어.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부터 엄마 집에 혼자 있을 때 부엌에 가지 마. 응. 그리고 엄마가 그 기계 얘기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응. 무서우면 할머니한테 바로 전화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고 무거웠다. 딸은 단순히 무언가를 숨긴 게 아니었다. 아이까지 통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딸이 어릴 적 찍은 사진들, 밝게 웃던 얼굴,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작은 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 하지만 아이를 위험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있다. 나는 다음 날 동네 파출소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신고하기엔 증거가 없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날짜, 시간, 아이의 말, 딸의 반응. 노인은 힘이 없지만 시간을 적는 데에는 능하다. 며칠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민서랑 통화했어?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문자가 왔다. 괜히 아이 혼란스럽게 하지 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가정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민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이번엔 아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엄마가 그 기계 다시 가져올 거래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할머니가 움직일게. 전화를 끊고 나는 가방을 쌌다. 이번엔 신발도 외투도 다 챙겼다. 도망치러 가는 게 아니라 막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신고라는 말은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작게 만든다. 특히 자기 자식을 두고 그 단어를 떠올린다는 건 부모에게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날 아침 경찰서로 바로 가지 않았다. 먼저 민서 학교 앞에 갔다. 학교 정문 앞에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섞여 괜히 허리를 더 굽혔다. 민서가 교문을 나오는 순간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아이의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늘 주변을 살피는 아이의 걸음. 민서야,
아이는 나를 보고도 바로 웃지 않았다. 주변을 먼저 살폈다. 엄마는 아직 안 왔어. 그제야 아이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우리는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떡볶이를 앞에 두고도 아이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민서야, 할머니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계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피 냄새나. 그 말에 나는 손에서 젓가락을 놓쳤다. 아이의 말은 상상력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지어낼 때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다. 언제? 밤에 엄마가 혼자 있을 때. 사위는 모를 거야. 그 말로 모든 게 정리됐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너무 세게 안으면 안 될 것 같아.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민서야, 이제 할머니 말 잘 들어. 아이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은 엄마 집에 가지 말고 할머니랑 같이 가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망설임이 없었다. 그 선택이 아이에게는 이미 준비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민서를 데리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이 차분하게 물었다.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신고를 하러 온 건지 상담을 받으러 온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나는 식기세척기 이야기부터 아이의 말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했다. 경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혹시 그 기계 모델명이나 구조를 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만 없애버렸습니다. 본 뒤에 그 말에 경찰은 메모를 멈췄다. 그럼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나는 민서를 바라봤다. 아이 보호가 먼저 아닙니까? 경찰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조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었다. 그때 경찰서 문이 열렸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딸이었다. 민서를 찾으러 학교에 갔다가 아이를 찾지 못해 경찰서로 온 것이었다. 딸의 얼굴이 나와 민서를 보는 순간 하얗게 질렸다. 엄마, 여기서 뭐해? 나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아이에게 한 말들 엄마가 다 들었다. 딸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다. 엄마, 이건 오해야. 진짜로 오해라면 설명하면 된다. 경찰이 말했다. 부엌에 있던 기계 어디 있습니까? 딸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나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나는 지금 딸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경찰서 상담실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귀를 긁었다. 딸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기계에 대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딸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누가? 딸은 잠시 나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다. 처음엔 취미였어요.
그 말은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무거웠다. 요즘 다들 집에서 영상도 찍고 실험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이 바로 물었다. 어떤 실험입니까? 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음식물 처리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다. 식기세척기라는 이름, 밤마다 나는 소리, 없어졌다 다시 들어온다는 말. 나는 물었다. 그래서 피 냄새가 났니? 딸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다. 엄마, 사람은 아니야. 그 말이 나를 조금도 안심시키지 못했다. 사람만 아니면 괜찮은 거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사위였다. 헐레벌떡 뛰어온 얼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는 나와 민서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이 사위를 앉히고 같은 질문을 던졌다. 댁에 있던 특수기기 알고 계셨습니까? 사위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집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말에 딸이 고개를 들었다. 여보, 그건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사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는 처음으로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서한테 비밀로 하라고 한 것도 당신이야?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까지 알면 날 막을까봐. 그 말에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그게 막아야 할 일이라는 건 너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침묵. 그날 밤 경찰은 딸의 집에 대해 임시 접근 제한을 걸었다. 기계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 민서는 그날부터 나와 사위가 번갈아 돌보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위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전 몰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른 게 죄가 될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다. 사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전 아이 편에 서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며칠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기계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위험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장치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식기세척기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건 가면을 쓴 폭력이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긴 건 도망쳤던 노인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어른이었다.